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A사 레이더 항전 장비부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발사 등 하나둘 국산화에 성공시키면서 양산까지 진행 중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전투기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국산 엔진에 대한 소식들도 무척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의 새로운 국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엔진 분야의 기술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전세계 항공엔진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3대 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기술 제휴를 요청할 정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통해 KF-21 전투기의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심지어 그 비율이 자그마치 70%에 육박합니다. 일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핵심 기술은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갖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한 하청인 거 아니냐라고 폄하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 KF-21 전투기의 엔진 부품은 단순히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시키는 대로만 조립하는 게 아닌데요. 심지어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제휴를 요청까지 할 만큼 대한민국 항공엔진 개발 역량을 왼손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극초음속 KF-21 전투기에는 22,000파운드 추력의 엔진이 2개 탑재되는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엔진은 워낙 민감한 장비라 특히 일부 공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제작됩니다. 전투기 엔진은 소량 생산으로 자동화 적용이 불가능할 뿐더러 규칙과 기준이 엄격하고 다양해서 상당한 기술적 숙련도와 철저한 품질 검증이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게 지상이나 해상에서야 운행 도중 만에 하나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지만 전투기 엔진이 비행 중에 고장나면 그대로 추락입니다. 수백억 원의 전투기는 당연히 박살이 날 테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파일럿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엔진에는 더 정밀하고 엄격한 기술이 적용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에 엔진 제작 인력들의 경력은 기본이 20년 이상, 길게는 30년 이상으로 고도로 숙련된 인원들이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엄격함이 있었기에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율은 70%에 도달했고 엔진 보조 동력장치, 연료탱크 등과 관련된 20여 개의 부품 제작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한화에어로가 최근 3년간 3대 엔진 제조사로부터 연이은 대형 수주에 성공하며 세계 3대 엔진 제작사인 미국 GE, P&W, 영국 롤스로이스와 장기적인 핵심 파트너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산 전투기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엔진까지도 국산화에 성공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국산 엔진은 이름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국산화를 진행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네요. 그 좋은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자신들의 기술력이 1990년대에 한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에게 사실 많은 부분이 뒤처져 가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에서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국산화에 도전하며 실력도 안 되면서 포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자국산 엔진을 개발했지만 성능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제20을 위해 설계했던 WS-15 엔진은 말썽을 일으키며 계획했던 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내구성이 극히 떨어져 수명이 미국 엔진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지상 주행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 중국 내부의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실상 없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에서 자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220에
새로운 WS-15 엔진을 탑재하고 시험 비행에 성공한 영상을 공개하며 중국제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이 동아시아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단연 앞서 나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항공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얼마 전 진행된 항공 전문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을 절대 넘지 못할 거라 자부했는데요. 또한 F-35의 설계도를 해킹해서 만들어낸 J-20 스텔스 전투기는 아주 안 좋다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자부심과는 달리 제대로 된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했으며 J-20의 엔진은 성능이 안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엔진 기술력이 상당한 기술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 기술력이 서방보다 20년 이상 뒤처져 있어 가장 문제가 됐었던 엔진 내구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 항공재료연구소 연구원장은 차세대 엔진의 기술적 문제는 극복되었지만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합금 생산 및 공급에 관한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신형 엔진의 양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중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이 정체된 지금 한국이 다시 중국과의 전투기 기술 격차를 벌일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국내 연구진들은 2025년까지 중고도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000파운드 항공기용 중형 터보팬 엔진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2030년까지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15,000파운드 항공기용 대형 터보팬 엔진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을 위한 대형 터보팬 엔진 제작은 엔진 블레이드와 코어의 자체 설계 기술과 제작 기술이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기에 무인기용 엔진을 선행 개발하여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대형 터보팬 엔진 개발로 이어나가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시작 자체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니 미국산 엔진을 지금처럼 계속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대한민국 연구진들의 개발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미국산 엔진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항공 엔진의 격차는 약 50년에서 60년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KF-21 전투기 엔진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에서 6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미국산 엔진에 손을 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항공기 엔진이고 또 자국산 전투기 역시 자국산 엔진이 들어가야 추후 수출면에서 어려움이 없어지는데요. 그렇게 항공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와 카이가 서로 손을 맞잡고 개발을 진행 중이며 국산 엔진 개발이라는 위대한 프로젝트에 마침표를 찍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